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 대명사, 수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또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름은 명사, 이름을 대신 나타내면 대명사, 그 다음에 수량이나 숫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은 수사라고 했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다 통틀어서 체언이라고 했습니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로 쓰이고 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꼭 필요한 성물, 우리 몸과 같은 중요한 것이다. 몸의 한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체언이라고 부른다까지 지난 시간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44페이지 동사와 형용사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셋을 가리켜서 체언이라 한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펼쳐주세요. 다음 장 144페이지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동사와 형용사. 그러면 우리 144페이지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우는 두루미에게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대접했지만 두루미는 여우가 차려준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수프가 참 맛있겠다. 그런데 이런 접시에 수프를 담으면 나는 어떻게 먹지? 두루미의 생각에서 밑줄 친 단어는 형태, 기능, 의미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네, 지금 맛있겠다 그리고 먹지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맛있겠다 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입니다. 이 음식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죠. 그런데 먹다 라는 것은요, 움직임,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둘 다 문장의 끝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스프가 어떠하다, 그 다음에 나는 어찌하다 라는 맨 끝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서술어 나오고 동사, 형용사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좀 더 알아봅시다. 네, 동사와 형용사 일단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요, 움직일 동을 써서 동사라고 합니다. 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 형용사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이 예문에서 동사는 무엇이고 형용사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날씨가 맑다, 새가 하늘을 난다, 그리고 연수가 달린다, 연수가 매우 빠르다 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맨 끝에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막다, 그 다음에 난다, 달린다, 빠르다 이런 것들은 다 문장의 맨 끝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은요, 상태를 나타내고 어떤 것들은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살펴볼까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라 하고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형용사라 합니다. 그러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난다, 날다, 그 다음에 달리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봅시다. 맑다, 빠르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눠 봤는데요. 이렇게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움직일 동자 써서, 이게 움직일 동자인데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라 합니다. 여기서 사는 말사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요. 모양 형자, 모양 용자를 써서 형용사라고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한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 그 다음에 모양을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145페이지에서 좀 더 알아봅시다. 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 밑줄 그으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 한다. 그 다음에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 한다 했죠. 그러면 짜장면을 봅시다. 이 짜장면을 보면은요. 짜장면 하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어때요? 먹다가 있겠죠. 먹다. 짜장면을 먹다. 먹고 있잖아요. 네. 먹고 있습니다. 네, 동사 먹다가 되겠죠. 그러면 짜장면이 맛있겠다, 쫄깃하겠다 하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도 있겠죠. 네, 그거를 한번 여기 동그라미 동사와 형용사 칸에다가 써보도록 합시다. 짜장면을 먹다. 그 다음에 짜장면이 맛있겠다, 쫄깃하다. 네, 이런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써보세요. 지난 시간에 썼던 친구들은요. 여기에 몇 개 더 써보세요. 먹다, 만들다, 요리하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맛있다, 쫄깃하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쓴 친구들은 움직임을 나타내면 동사구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 형용사구나 하고 동사에 먹다, 만들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형용사에 맛있다, 쫄깃하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와 형용사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좀 더 알아봅시다. 네, 동사와 형용사 다르다는 거 알았죠? 움직임을 나타내면 동사고 상태나 성질, 쫄깃하다, 맛있겠다 네, 이렇게 나타내면 형용사라는 거 알았는데요. 이제 동사와 형용사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끌기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사와 형용사의 중요한 특징은요. 모양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모양이 움직인다는 거. 그 형태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문장에서 쓰일 때 움직인다는 거죠. 먹다, 빵을 먹다, 먹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모양이 바뀝니다. 먹었니? 먹었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쓰다와 작다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쓰다와 작다. 쓰다를 봅시다. 쓰다는 동사인데요. 동사인데 나는 매일 일기를 쓴다, 썼다. 그 다음에 또 종이에 무엇을 쓰니, 썼니, 글씨를 또박또박 써서, 써야, 쓰면 이런 식으로 쓰다라는 동사가 문장에 뒤에서 이렇게 서술어로 쓰이면서 이렇게 마구 바뀌는 거, 모양이, 형태가 바뀌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작다 봅시다. 작다는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는 눈이 작다, 작았다. 눈이 작다, 작았다. 너에게 많이 작니? 신발이 작니? 작았니? 칠판의 글씨가 작아서 작으면 이렇게 형용사인 작다도 문장 내에서 쓰일 때 모양이, 형태가 바뀌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 동사도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동사나 형용사나 문장 내에서 모양이, 그 형태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끌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봅시다. 동사와 형용사는 같이 읽어볼게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해요. 형태가 변해요. 밑줄 그어주세요. 이를 활용, 동그라미, 별표, 활용이라 합니다. 활용이라 합니다. 또한 활용의 기본이 되는 형태를 기본형, 아까 쓰다, 먹다가 있었죠? 이게 달을 붙여서 기본형이라 하는데요.
동사, 형용사가 활용할 때, 바뀔 때, 모양이 바뀐 거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를 붙인 형태를 기본형, 다를 이렇게 붙인 형태를 이것들을 기본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있죠. 가다, 동사죠. 동사. 가자, 간다, 가라, 가니,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다, 쓰다, 가다라는 기본형이 문장 내에서 쓰였을 때 이렇게 활용, 움직이는 것, 모양 형태가 변하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사, 형용사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활용을 한다. 별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활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활용을 하는구나. 활용한다. 네, 별표 해주세요. 네, 활용한다. 네, 기본형이 문장 내에서 활용을 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님,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되게 궁금한데요. 어떤 거는 형용사인지 어떤 거는 동사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드네요. 네, 물론 여러분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동사와 형용사는 동사는 움직임이라고 했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해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에 가라 이렇게 라 하고 명령형이나 그래 일어나자, 밥 먹어라, 학교에 가자라는 이렇게 무엇 같이 하자라는 이 청유형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서는 무엇 해라, 무엇 하자와 같은 이렇게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동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형용사는 쓸 수 없다. 네, 그걸 확인해 봅시다. 가다는 동사죠. 그러니까 가라. 그 다음에 가자. 가다, 가라. 옆에 명령형이라고 써주세요. 명령형. 네, 명령형이라고 써주세요. 명령형. 근데 가자. 여기에다가 청유형이라고 써주세요. 청유형. 네, 청유형이라고 써주세요. 네, 명령형을 쓸 수 있고 청유형을 동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쁘다. 이 형용사죠. 네. 자, 예뻐라. 지선아. 예뻐라. 지선아 예쁘자와 같은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써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동사와 형용사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명령형과 청유형 가라, 가자, 먹어라, 먹자 이렇게 명령형과 청유형을 쓸 수 있는 것은 동사만 쓸 수 있다는 거, 형용사는 쓸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맨 끝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 볼 수 있었죠. 네, 볼 수 있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장 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동사와 형용사 서술어로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동사와 형용사 여러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정리를 해봅시다. 네, 동사와 형용사는 뭘로 쓸 수 있다? 문장 내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서술어라는 것은 어떠하다, 어찌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동사와 형용사.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 동그라미 움직일, 운동장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동사는 예쁘다가 동사라고 했죠. 그런데 용언을 봅시다. 용언. 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둘 다 문장 내에서 모양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고 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해요?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활용한다. 근데 활용언 하면은 발음하기 불편하니까 용언이라고 해줍시다. 활용을 합니다. 둘 다 동사와 형용사는
네, 둘 다 움직입니다.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활용한다고 했고요. 활용언 하면 우리가 발음하기 불편하니까 용언, 용언, 용언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주로 무엇으로 쓰인다? 서술어로 쓰인다. 또한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형태가 변한다에 밑줄 짝 긋고 중요한 개념이었죠. 이끌기 첫 번째 개념 활용이라고 써주세요. 활용. 그래서 활용을 하니까 이 두 개를 활용하는 용언, 활용, 용언, 활용, 용언. 움직이면 활용이고 활용이면 네, 활용하는 이 두 개에서 활용언, 용언입니다. 형태가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와 형용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상태나 성질, 형용사,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라는 거 살펴봤고요. 동사, 먹다, 맛있다, 네, 이런 거, 맛있다, 이런 거는 형용사였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동사와 형용사 알아봤는데요.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알아봤으니 이제 우리 그 표로 가가지고 표 가봅시다. 이제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했으니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을 정리했으니 다시 우리 학습지로 가서 품사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바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하는 체험, 그리고 동사, 형용사를 묶은 용언, 이 두 개를 배웠는데요. 이제 품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품사입니다. 네, 품사는 여러분들 학습지 펴주세요. 학습지. 네, 이겁니다. 학습지 펴주세요. 학습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를 묶은 단어의 갈래가 품사다. 품사 단어를 분류한 걸 생각할 때 편의점을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넣어주고요. 요구르트 네, 냉장실에 넣어줬죠. 네. 그렇듯이 단어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어떻게? 형태와 기능과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문장 내에서 쓸 때 단어의 형태,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게 가능하면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라고 했습니다. 기능, 문장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언과 용언,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인데요. 우리는 이제 체언과 용언을 배웠고요. 나머지 개념들은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배웠으니 이제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를 배울 차례입니다. 자, 품사 분류를 하면 기억하기 쉽고 또 이해하기도 쉽고 문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적절한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잘못된 문장을 고칠 때 품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품사 어떤 체계인지 살펴봅시다. 단어는 우리가 형태, 기능, 의미로 배우고 있고요. 분류를 하고 있고요. 형태, 모양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아니불자 써서 불변어라고 했고요. 형태가 변하면 변하는 게 가능하니까 네, 가변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거는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몸의 기능을 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봐.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밥. 이게 빠지면 말이 되니?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떤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몸의 한 일부분이 없으면 문장이 안 되는 것처럼 명사 나는 밥을 해서 나와 밥이라는 명사가 빠지면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가 빠지면 문장이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몸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체엄이라 해요. 우리는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하는 거 보니까 용언이 있는데 이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동사 먹다,
형용사 아름답다, 짜장면을 먹다, 짜장면이 쫄깃하다 이런 것들은 먹고 먹으니 먹어서 쫄깃하고 쫄깃하니 쫄깃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 내에서 계속 모양이 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변하는 거 우리가 뭘 한다고 했죠? 모양이 변하는 거 활용한다고 했죠. 활용. 네. 그래서 활용하니까 활용을 한다고 했죠. 활용하니까 얘네들은 용언이라고 부르자. 활용원, 활용언 하면 발음하기 불편하니까 얘네들은 변하니까 용언, 활용을 하니까 용언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언과 용언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선생님이 반복해서 체언과 용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수식어 때문입니다. 수식어 때문이에요.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나는 새 밥을 먹었다. 밥을 꾸며주죠. 관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다, 먹었다 위에다가 맛있게 먹었다 하면 먹었다를 꾸며주죠. 그러면 그게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말을 꾸며주는 것 수식어이라 합니다. 수식어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수식어, 관용사와 부사, 그러니까 이 체언을 꾸며주는 게 관용사고요. 체언을 꾸며주는 게 관용사고 그 다음에 이 용언을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합니다. 용언을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합니다. 체언을 꾸며주면 뭐다? 체언을 꾸며주면 뭐다? 체언을 꾸며주면 체언을 꾸며주는 것. 체언을 꾸며주면은요. 체언을 꾸며주면 뭐다? 체언을 꾸며주면 뭐다? 체언을 꾸며주면 관용사고요. 그 다음에 용언을 꾸며주면 뭐다? 부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또 복습 들어갑니다. 품사의 종류와 특성 중에서 체언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체언 봅시다. 체언,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자,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가방, 소나무, 꿈, 희망, 사랑인데요. 가방, 소나무는 어때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 희망,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설명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구체적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과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개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명사라 합니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다. 우리 명차를 생각해 보세요. 차영이 이것도 명사가 되겠고 이순신 이것도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순신 이런 것까지 다 뭐가 된다? 명사, 이름을 나타내니까 명사, 사람 이름도 명사가 됩니다. 이제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학일중학교는요? 네, 맞습니다. 학일중학교 이것도 명사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대명사 살펴봅시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말, 대상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 대신 나타내니까 대명사입니다. 엄마, 걸레는 어디 있어요? 저기 부엌에 있잖아. 부엌에 있잖아. 어디요? 했더니 저쪽에 있어. 저쪽에. 부엌을 나타내서 저쪽입니다. 대명사까지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사입니다. 수사는 뭐다? 하나, 둘, 셋, 넷, 1, 2, 3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수량이나 순수를 나타내는 게 수사라 했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다 더해서 체언이라 했습니다. 이제 용언을 살펴봅시다. 용언, 문장 내에서 형태가 변하며 활용을 한다. 형태가 변하는 거 활용이라고 했죠. 문장 내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라는 서술어, 뛰다, 웃다, 만들다, 먹다 이런 서술어 기능을 하는 거, 아름답다, 고요하다, 즐겁다, 맛있다, 쫄깃하다 이런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 이게 용언이라 했습니다.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죠.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 움직일 동, 운동장의 동, 동사입니다. 뛰다, 웃다, 만들다, 먹다 이게 다 뭐다? 동사다. 형용사는 뭐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 형용사입니다. 아름답다, 고요하다, 즐겁다, 맛있다, 쫄깃하다 이게 다 형용사인 거죠.
동사, 형용사를 더해서 얘네는 모양이 변하니까 활용, 용언이라 하자. 이렇게 용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체언과 용언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와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체언을 꾸며주면 새 옷. 옷은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체언입니다. 옷을 샀다.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거 체언이라고 했잖아요. 네, 새 옷.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면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나는 오늘 땡땡땡을 샀다. 없으니까 말이 안 되네. 네, 그래서 체언입니다. 새 옷을 샀다. 이 새가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입니다. 그 다음, 네, 용언, 매우 기발하다. 없어도 돼요. 매우 기발하다. 뭡니까? 기발하다를 꾸며주고 있죠. 기발하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 부사라 합니다. 이제 네, 수식어 알아볼 텐데 관형사와 부사를 더해서 수식어이라 한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관형사와 부사를 살펴봅시다.